오늘 우리가 아주 어려운 환자를 잘 치료해서 그 사람을 고치면은 그 사람은 평생 동안 우리 병원과 우리 교수들을 선전하고 다닐 것이다. 그분들이 우리의 EBS 명의다. 사실은 이제 최동훈 병원장님께서 용인을 개원하시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셨어요. 그럼 시니어 교수들이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러 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우리 의료원의 같은 브랜치 호스피탈로 자리매김하면서 용인 세브란스가 더 커가면 훨씬 더 또 보람 있는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흔쾌히 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개원 후부터 이렇게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장점은 굉장히 스페이셔스하게 좋은 시설로 지어져 있고 패컬티들도 훌륭하고 젊고 의욕 있고, 하지만 이제 단점이 약간 위치가 외진돼 있고 전국에서 오기가 교통이 약간 불편하고 그런 면이 있지만 곧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좋은 의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환자가 많이 오시더라고요. 동탄, 분당, 평택, 이쪽 경기 남부 쪽, 남부 쪽, 강원도 쪽 이렇게 해서 어떻게 또 아름아름 또 다들 오셔서 감사하고, 이런 지역 병원을 떠나서 전국에서 이제 환자가 병원으로 찾아오는 그런 병원이 되려면 조금 더 교통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일을 했을 때보다 지금 젊은 선생님들은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사시는 것 같아요. 대학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학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료 버든도 많으시고 연구 또 교육의 버든, 각종 기준이 상향화돼서 기준을 충족시키기도 어렵고 정말 1인 3역, 1인 4역을 해야 되는 아주 복잡하고도 힘든 일을 다 감당하셔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으시고, 저는 꽤 남아서 교직을 이어나가시는 것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그 선생님들이 자기 커리어를 더 디벨롭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지, 참 오히려 선배 교수들이 후배 교수들을 독려하고 도와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뭐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하시는 거를 이렇게 다 밀어주고 도와주는, 그게 아마 저희들의 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에도 상당히 많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꼭 필요한 치료를 적절하게 잘 제공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인센티브가 굉장히 크게 걸리거나 그러면 불필요한 치료를 한다든지 혹은 꼭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어서 의료에는 인센티브가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신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판단,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서 윤리적으로 자기의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세브란스가 그런 기관 중에 아주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프랙티스를 할 수 있는 좋은 기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관에서 평생 일하고 은퇴할 수 있다는 걸 굉장히 영광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잘 신학적 지식이 깊지는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가 병을 고치셨어요. 그 다음에 가르치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세 가지 일을 공생애 동안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브란스 병원이 하는 일이 병을 고치고 가르치고 선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을 하고 있어요. 잘 감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사명을 받는 조건이 있는데 그걸 잘 못하면 제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명의라는 말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라는 일 자체가 병을 고치는 일이고 병을 고치면은 의사인 것이고 병을 고치지 못하면 의사가 아닌 것이죠. 그 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에도 의사가 됐다가 안 됐다가 그러기도 한 거죠. 누구나 다 병을 고치면은 명의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 명의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는 의사라는 본질 자체가 병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명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 동아일보 혹은 EBS에서 하는 명의를 이렇게 몇 번 나가 봤는데 그 명의를 선정하는 그 프로세스가 저는 다 알지는 못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같은 분야에 일하는 전국의 교수들이 당신의 가족이 당신이 전공하는 병이 생기면 어떤 분한테 보내겠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팩터인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하게도 2008년도에 두경부암 관련해서 한번 나갔었고요. 2016년도에는 구강암, 2018년도에는 이제 타액선 암에 관련해서 이제 세 번을 나가셨어요. 예, EBS 명의에 출연을 했는데 돌아와 봤어요. 어떻게 거기에 나가게 됐을까? 그 프로는 자기가 나가고 싶거나 혹은 뭐 기관에서 이 교수를 민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방송에 나갈 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EBS 쪽에서 연락이 와서 선택되셨으니까 언제부터 촬영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는데 결국 자기가 하는 분야를 꾸준히 열심히 하면은 자기의 동료들이 그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추천을 뭐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잖아요. 이게 누가 어떻게 하고 누가 얼만큼의 경험이 있고 그 전에 동아일보의 무슨 그 명의에 한번 나갔었는데 매스컴이라는 거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게 대중들은 그 매스컴에서 확 기억을 해서 확 인지를 했다가 그게 한 두세 달 가더라고요. 두세 달. TV 출연이나 이런 것들이 한 두세 달 가는데 그래서 제가 제자들한테 방송에 나가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건 한 몇 달 지속된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치료하는 환자를 아주 어려운 환자를 잘 치료해서 그 사람을 고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평생 동안 우리 병원과 우리 교수들을 선전하고 다닐 것이다. 그분들이 우리의 EBS 명의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환자를 우리가 잘 치료를 못했다든지 그러면 그 동네 환자들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다. 방송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오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병원을 이렇게 해서 레퓨테이션이 쌓아진 것을 우리 선배들이 하셨죠. 세브란스는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소문이 났었고 특히 이제 암 수술을 잘하는 병원 그 선배들이 쌓아온 그런 명성들 선배들이 쌓아온 그런 결과들로 인해서 레퓨테이션을 얻게 되고 세브란스 병원의 환자분들이 오고 우리가 세브란스 병원에 일함으로 인해서 그 환자들을 볼 수 있게 되고 치료를 담당하게 되고 또 그분들을 고쳐드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명성을 쌓아가고 그런 것들을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은 당장 표가 안 나요.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쌓아온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이름을 먹고 우리가 사는 거니까. 그러나 앞으로 세브란스의 이름을 지금처럼 물려주려면 지금 한시도 게을리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있고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그런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면 그게 행복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잘하는지 알면 그게 은사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몰라요. 뭘 잘하는지 잘 몰라요. 더 좋은 거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뭘 잘하는지 알고 그것이 같고 또 그걸 통해서
돈을 벌면 더 좋고. 보답이 오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하여튼 의과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제 적성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수술이 이렇게 재밌었어요. 수술하는 것이 나는 그다음에 졸업하면은 수술하는 과를 하고 싶다. 수술이 이렇게 저한테 많이 와 닿았어요. 처음에는 이비인후과 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우리 졸업할 때 외과 중에 한 분야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이비인후과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 이비인후과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스카웃돼서 이비인후과 간 사람이에요. 야, 잘한. 다른 외과는 4년이었어요. 근데 이비인후과는 3년이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3년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이비인후과에서 오라 그러니까 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비인후과를 들어갔는데 이비인후과에 보니까 우리 이제 제 은사이신 이제 홍원표 교수님께서 그런 우리나라 최초의 두경부 외과 의사셔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덕을 많이 입었죠. 그래서 수술을 많이 배우고 미국에 잠깐 단기 연수 갔다 올 기회도 있었고 선생님의 수술을 많이 이어받고 두경부 외과라는 걸 이어오게 됐어요. 저는 지금도 두경부 외과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게 조금 힘든 부분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나 중요하지 않은 암은 없지만 이 두경부는 머리, 목 중에 뇌를 뺀 나머지 부분에 생기는 암을 두경부라고 그러고 거기에 생기는 암 종류가 첫째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어요. 혀에도 생기고 뭐 침샘에도 생기고 갑상선에도 생기고 뭐 인두, 편도, 뭐 후두 이런데 굉장히 다양한 암이 생기고 두 번째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호흡하고 냄새 맡고 숨쉬고 음식을 먹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좁은 스페이스에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이거를 잘 떼내야 되는 건 물론이고 기능도 잘 재건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위암처럼 이렇게 감출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노출된 데니까 미용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암도 잘 떼서 완치를 해야 되고 기능도 재건해야 되고 미용적으로 우수해야 되는 굉장히 여러 복합적인 능력이 있어요. 두경부는 어느 병원이나 팀들이 다 수준이 높아야 돼요. 어느 한 부분만 잘해도 안 되고 외과팀 또 방사선 치료하는 방사선 종양학과 팀, 종양내과 팀, 성형외과, 재활팀 이런 여러 가지의 오케스트라 같은 폐암이나 위암, 뭐 대장암처럼 빈도는 많지 않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암이 다양하게 생기고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암이기 때문에 또 그래서 배우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다들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하면은 하는 만큼 또 보람이 있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찬송 중에 안과 이비인후과에 딱 맞는 찬송이 있습니다. 366장인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 가사가 정말 안과 이비인후과에 딱 맞는 찬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이병원장 할 때 그 헌신 예배할 때 이 찬송 불렀어요. 그리고 자주 불러요. 이 찬송 참 좋아하고요. 살짝 좀 불러주실 수 있나요, 교수님? 영상에 살짝. 예. 그거는 이제 안과 거고요.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네, 아유. 이 찬송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에서 31절인데요.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카피해서 하고 있는 거죠. 세브란스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귀한, 또 우리들의 귀한 사명이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잘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환자분들과 또 모든 가족들에게, 또 우리 동료들에게, 또 모든 국민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